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늘이 지켜주는 나라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그 이유가 뭐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근거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있고요. 또한 이 2024년부터는 전체적인 운기, 기운이 변하게 되는데 그게 풍수구운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풍수구운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또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물론 유튜브라든지 언론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은데 일단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지금 힘들겠지만 조만간 불과 제가 봤을 때는 1, 2년 사이로 다시 회복되고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면서 경제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왜 구운에 우리나라가 잘 되고 걱정 없이 갈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방위 산업 분야 그러니까 한국 무기죠. K방산 쪽에 왜 우리나라가 무기가 수출이 잘 되고 또 이게 앞으로 구은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왜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뭐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또한 전문가분들하고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뜻에서 제가 오늘은 한국 방산 무기 이게 구운에 어떻게 대박이 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하면 어떤 분들은 그거 미신 아니야? 또 어떤 분들은 그 명당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 묘자리 찾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뭐 풍수하면 기운적으로 보면 좋은 자리 명당 혈처를 찾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땅의 위치, 어떤 자리가 좋은지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그런 지리학적 측면 외에 일단 어떤 운기, 기운의 변화적인 측면을 봤을 때 풍수 구운은 화의 기운을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개상을 보면 여기 왼쪽에 혹시 뭐 주역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태극기 보면 사괴, 건곤, 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 감리 중에서 리괴인데 이 리괴는 일단 불의 기운, 화의 기운이고요. 방위적인 측면을 봤을 때 남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혹시 태극기 봤을 때 그리다 보면 이런 모양의 형태를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니케는 어떤 의미가 있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풍수하면 무조건 뭐 명당짜리 땅만 찾는 거 아닙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냥 명당 이런 거에 대해서 풍수는 뭐 몇 자리 찾고 명당 좋은 터 잡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거 외에도 형이 상학적인 부분이 있어요. 형이 하학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몇 자리 명당짜리 아닌 좋은 집 이거 맞는데 형이 상학적으로 보면 어떤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풍수 구운에 관계된 기운인데 풍수 기운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불의 기운, 물의 기운, 금의 기운 이런 게 있지만 구운은 화의 기운이어서 이 화는 바로 전기, 전자,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분야,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방위산업 분야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위산업도 왜 화의 기운으로 들어가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무기라는 것은 불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 보면 화력이라고 합니다. 화력. 즉 불의 힘입니다. 그리고 화약으로 만들고 또 불꽃을 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의 기운으로 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러시아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K방산이 수출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이 기운의 변화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전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풍수 구운에는 이 불에 관계된 것이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K방산, 방위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해서 미사일서부터 또 여러 가지 이제 창원 쪽에 무기 공장 이런 거 세우고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바로 풍수군의 제 시기, 제 때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혹시 투자라든지 주식 관련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반드시 이 K방산 무기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혹시 내가 뭐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거 못한다,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도 기운의 흐름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잘 인지하셔서 그쪽 분야에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이 근래 들어서 비약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방산이 2027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약 5%대로 지금 목표로 한다. 그래서 세계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라든지 산업부에서 방위산업 수출 전략 산업화 핵심 추진 과제 등 발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이쪽에 신경을 쓰지만 지금 우리나라 방위산업 업체에서도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 전략과 함께 각 기업에서 목표를 하는 게 잘 이게 아다리라고 하죠. 아다리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또 시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확실하게 된 건데 일단 그 전부터 우리나라 무기 체계는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으면서 강소국 반열에 올랐었습니다. 자, 저는 이 4위가 아니라 잘하면 미국 다음으로 넘버 2 아니면 못해도 넘버 3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앞으로 이 방위산업 분야가 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풍수 구운의 시대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적인 요소 또 키포인트인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혹시 지금까지 나는 이런 방위산업이라든지 무기에 관심이 없었는데 하시는 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잘 보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17년 그리고 2018년서부터 22년까지 무기를 얼마나 수출을 했는지 통계 이렇게 무기 수출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9위에서 10위권 이야기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 한 6, 7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왼쪽에 통계를 보면 당연히 미국이 전 세계 최고의 무기 수출국이죠. 그리고 러시아가 2위, 3위가 프랑스, 4위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를 보시면 러시아라든지 중국은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독일도 역시 줄어들고 있고요. 근데 한국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1.3%에서 2.4%로 거의 80%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오른쪽에 보면 The World Biggest Arms Exporters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전 세계 가장 큰 무기 수출국 이런 거란 이야기죠. 거기도 보면 1위가 역시 이제 미국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의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소스는 지금 스톡홀름 인터내셔널 피스 리서치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여기서 보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걸 약간 이제 우리나라 조사를 해서 한 건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오른쪽은 이제 2021년이었는데 2017년부터 21년까지인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한국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가를 하고 있고, 러시아는 지금 거의 이제 러시아의 무기가 이제 뻥 스펙이라고 하죠. 실제 카탈로그에 있는 거와 다르게 무기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그게 이번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닥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중국도 러시아 무기 체계를 많이 따라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사줄 나라가 별로 없어요. 물론 제3계하고 동남아 조금 팔아먹었지만 중국 무기도 역시 러시아에 베낀 게 많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자체 개발한 것보다 해킹을 해서 모방을 한 거죠. 베낀 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IT 첨단 산업 그리고 제조업 분야 그리고 뭐 철강 이런 쪽 기계 정밀 이런 쪽에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는 굉장히 정교하면서 실질적 훈련도 많이 하면서 검증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러시아, 중국은 뻥 스펙이 많다. 그렇다고 하면 독일이나 이탈리아, 뭐 프랑스, 영국 우리보다는 현재는 조금 높지만 이런 나라들도 뭐 물론 무기 체계가 기술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한국처럼 다방면 그러니까 육해공 모두의 무기 체계를 갖춘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도 다 제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무기들이 있는지 이게 나와 있습니다. 뭐 헬기도 있고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 그다음에 현무, 천궁, 뭐 여러 가지 지금 미사일서부터 또 KMD라고 해서 요격 시스템 이런 것까지 그리고 이제 장갑차도 이제 차리는 장갑차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현무 5까지 우리나라가 무기를 지금 거의 개발을 했죠. 우리나라가 지금 잠수함 그리고 군함 이런 쪽 그리고 T-50, FA-50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KF-21까지 비행기까지 거기다가 이제 헬기, 수리온 뭐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모든 무기 체계를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스함이라든지 아니면 전투기에 가장 필요한 에이사 레이더 이런 뭐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우리나라가 굉장히 골고루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또 한 가지 개발하는 게 바로 레이저 무기입니다. 레이저. 그래서 레이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 전기로 해서 빔을 쏘는 건데 사실 레이저 무기가 개발이 돼서 이것만 무기화 된다고 하면 사실 레이저는 빛과 같은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미사일이 날아온다든지 아니면 항공기가 날아온다든지 했을 때 이것을 격침시킬 수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출력이 좀 딸려서 그런데 이제 무인기라고 하죠. 무인기 드론 이런 게 북한에서도 얼마 전에 무인기 막 날려보내서 그게 이제 침투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바로바로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레이저 무기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육해 공, 그다음 바닷속 잠수함까지 모든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렇게 무기 체계를 골고루 갖춘 나라는 없고요. 더군다나 이제는 이제 전투기까지 KF-21 앞으로 이제 이게 지금 4.5세대 비행기인데 스텔스까지 해서 이제 5세대, 6세대로 이제 넘어갈 거고요. 또 이 KF-21 자체의 이 무기 체계를 보면 거의 뭐 미국의 F-21 랩터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하고 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무기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게 장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계속해서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인데 그러면 내가 관심 있고 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주식 관련 그런 경제 관련 이런 부분에서도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단 어떤 분야, 어떤 종목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그것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국방산 4대 천왕이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일단 현재 이 4개의 기업이 가장 지금 큰 회사 중에 하나고 또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이 항공우주 카이라고 하죠.
여기 카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FA50이라든지 또 T50 훈련기 그리고 만약에 KF21까지 해서 그게 이제 양산 체제에 돌입을 해서 뭐 폴란드를 비롯해서 아니면 동유럽 그리고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뭐 필리핀,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쪽 판다고 하면 이 비행기 쪽 관련 이쪽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요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같이 이게 카이가 합병이 될 수도 있는 요소도 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미사일이나 K9 자주포 이런 것을 또 양산을 하죠. 그래서 천무라든지 뭐 미사일 쪽이나 또 자주포 이런 쪽인데 굉장히 자주포가 많이 팔리고 있어요. K9이. 그래서 주가도 사실 많이 올랐고요. 더군다나 또 대우조선 해양도 인수 합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또 합병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로키드 마틴 그러니까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꿈꾼다. 원래 미국의 세계 최대 방산 업체들 로키드하고 또 그 마틴사 이렇게 합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회사가 된 건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 물론 주가가 지금 11만 원대 4만 원대에서 11만 원대니까 거의 한 뭐 150% 이상 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로 뭐 9만 5천 원대 이하로 좀 조정을 받아 떨어진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 LIG 넥스원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4대 천왕 중에 하나 들어가지만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이제 무기를 여기도 이제 미사일 같은 거 뭐 천공이라든지 미사일 이런 쪽인데 일단 이 주가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조금 못 올랐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일단 가능성은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항공우주보다는 조금 못 올랐지만 역시 여기도 성장성이 있다. 그리고 하단에 이제 현대로템은 K2하고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 그거 또 차량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차량용 장갑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노르웨이 또 뭐 기타 이집트 뭐 아직도 지금 수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현대로템은 주식수가 좀 많아서 조금 그게 아쉽긴 해요. 1억 주가 넘다 보니까. 그렇지만 현대로템도 가격이 지금 32,000원대인데 만약에 3만원 정도 아니면 이게 계속 32,000원대에서 더 이상 안 빠지고 간다 그러면 역시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풍산이라고 해서 포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퍼스텍이라서 또 지뢰 제거 뭐 이런 거 관련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하지만 혹시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주식을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조금 뭐 앞으로 뭔가 투자를 해볼까 주식을 해볼까 그럼 방산주가 좋다고 하는데 무엇을 할까 요거는 이제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물론 저도 상담을 할 때는 주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또 제가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는 거하고 뭐 풍산이라든지 퍼스텍도 있고 그 위에 또 이제 빅텍이라고 해서 또 작은 회사들이 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일단 4대 천왕으로 말씀드렸고 지금 뭐 당장 주식을 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관심을 갖고 보시면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향후 5년 내 또 구은 시대 그리고 사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이런 부분 아니면 또 아랍 쪽에서 무슨 또 불미스러운 전쟁 뭐 그런 기운이 있어갖고 그런 게 터진다 뭐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미 K방산이 전 세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K방산이 더 많이 수출할 것이다. 그럼 다른 나라는 못하느냐 또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다른 나라도 이제 분야별로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모든 분야에 갖고 각광을 받으면서 무기 체계가 이루어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은 모든 산업 분야 반도체에서부터 IT, 첨단 이런 모든 기술을 다 갖춘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따라오기는 쉽지 않다. 여기서는 이제 미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조금 자질구레한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K방산 관련주 2023년 수출 전망을 보면 뭐 역대 최고를 지금 찍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 무기 수출 4위가 목표다. 하지만 저는 3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 역대 최고를 찍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무기 수출이 점점점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KF-21 비행기까지 양산 체계로 들어가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뭐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변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왜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인지 그 풍수 구운의 기운에 빗대어서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내용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 3년 전서부터 계속 앞으로 풍수 구운 시대가 오면서 반도체, 전기전자,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게 각광받을 것이다 계속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그게 벌써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